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앱 인벤터를 처음 사용하면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장치하고 연결해서 BLE를 제어하는 앱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글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두이노 우노와 블루투스 실드, LED 실드가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과 BLE 연결하기 위해서 FBL780BC 시리얼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글 크롬을 설치하시고 설치가 완료되면 크롬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검색창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MIT 앱 인벤터 2를 눌러가지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로그인하고 나서 이렇게 개발 페이지가 나옵니다. 만약 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제 새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 중 프로젝트의 마우스를 대시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눌러가지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BLE LED 02 테스트로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잠시 후에 이렇게 개발 화면이 나오고요. 왼쪽에 보이는 팔레트에서 여러가지 컴포넌트들을 선택해서 앱에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속성을 보시면 선택된 컴포넌트의 여러 속성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앱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처음 앱을 개발하기 전에 일단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미리 구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사진과 같이 펌테크에서 제공하는 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어하는 제어 버튼과 현재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장치와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결된 장치, 마지막으로 LED를 제어할 수 있도록 LED 버튼들을 조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LED 실드를 제어하기 전에 먼저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블루투스 연결과 관련돼 가지고 제어하는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버튼에 대한 설명을 쓰기 위해서 레이블을 넣을 것이고요. 그 옆에는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레이블 옆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줄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씩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삭제를 해주시고요. 한 줄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넣어야 되니까요. 레이아웃을 보시면 수평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물음표를 눌러보시면은 컴포넌트들을 화면에 가로로 배치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평 배치를 배치시켜 주시고 그 안에 이제 레이블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버튼을 넣어 주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한 줄에 두 개의 컴포넌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배치할 때는 반드시 수평 배치를 사용하셔야만 되고요. 레이블 텍스트 이 부분을 이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내용만 변경을 할 거예요.
여기에 제어라고 하시고 콜론 해주시면은 변경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컴포넌트 트리에서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름을 변경하는 이유가 블록 코딩 파트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에 관련된 컴포넌트의 이름은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제어와 같이 한번 등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버튼 같은 경우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블록 코딩에서 구성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블록 코딩을 할 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버튼 스캔 시작이라고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텍스트에도 스캔 시작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버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 건데요. 아까 여기 사진에서 봤을 때 여기에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요, 이건 동작 상황에 따라서 버튼이 바뀌게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버튼 이름을 버튼 스캔 종료라고 써주시고, 텍스트에도 스캔 종료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버튼은 버튼 연결 종료라고 이름을 써주시고, 텍스트에 연결 종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버튼 3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앱이 실행되고 나서 당장 필요한 버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에 관련된 버튼은 보이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스캔 종료 버튼을 보이기를 해제를 해주시고,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요. 연결 종료 버튼도 보이기 해제를 해주시면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종료 버튼을 보이지 않게 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음 앱이 실행되면은 아무런 동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료에 관련된 버튼은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 아까 사진처럼 현재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 아래에는 어떤 장치와 연결이 됐는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 아니겠죠. 이 수평 배치 내부에 상하로 레이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레이블을 넣어보면 상하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평 배치 내부에 컴포넌트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컴포넌트를 수평으로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거 하나는 일단 지워주시고요. 레이아웃에서 수직 배치를 끌고 와서 이 안에 넣으신 다음에 이 수직 배치 안쪽으로 레이블을 넣으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아까 사진처럼 두 개 넣을 건데요. 이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층별로밖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직 배치 안에서는요. 그러면 다시 수직 배치 내부에 수평 배치를 넣어 주시고, 이 안에 이렇게 2개를 넣어 주시면 이렇게 가로로 2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평 배치를 하나 더 넣어 주시고요. 레이블을 다시 한번 2개 넣어 주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2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있는 레이블은 둘 다 고정된 텍스트예요. 따로 블록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표시되는 텍스트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태라고만 써주시면 되고, 레이블 4는 연결된 장치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두 개가 중요한데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동작 상태에 따라서 블록에서 구성을 해서 현재의 동작 상태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스캔 동작을 하고 있으면 스캔 중이다, 스캔 동작이 멈췄으면 멈췄다, 연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블록 코딩 파트에서 구현을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먼저 이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연결 상태. 이것보다는 연결뿐만 아니라 다른 동작 상태도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 상태 표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처음에는 아무런 동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톱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태와 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글꼴을 굵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콜론을 빼먹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레이블 5에는 현재 어떤 제품과 연결이 되었는지 장치의 정보를 연결된 장치의 정보를 표시할 건데요. 그 중에서 장치의 주소만 표시를 할 겁니다. 연결된 장치 주소라고 이름을 쓰고 텍스트에 처음에는 앱이 실행되면은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끝나면은 전체적인 배치가 너무 왼쪽으로 쏠려 있는데요. 이거를 수평 배치를 누르신 다음에 너비를 스마트폰의 가로 화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맞추기를 눌러서 스마트폰 가로 화면에 맞춰지게 되고, 여기 보시면 높이가 조금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직 정렬해서 가운데로 설정해 주시면 이제 높이가 맞게 되죠. 가운데로 정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과 상태에 관련된 레이블의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요.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럴 경우에는 레이블을 사이에 넣어서 텍스트를 지워주시고, 약간만 더 띄워볼게요. 20 정도는 너무 많으니까 10 정도에서 이렇게 설정하면은 버튼과 상태를 알려주는 레이블의 간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보기 좋아졌어요. 현재 연결에 관련된 상단 제어 및 확인하는 부분의 디자인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스캔 관련된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캔이라는 게 주변의 BLE 장치, 즉 이 과정에서의 BLE 4.1, BLE 4.1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BLE 장치를 검색을 하는 것이고, 이 검색된 장치의 정보들을 화면에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크린 전환 없이 그냥 스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주변에 BLE 장치가 있을 경우 그 검색된 장치의 정보들이 이쪽에 쭉 뜨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록표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목록표를 가져와서 여기에 표시되는 텍스트의 크기를 크게 해야 알아보기 쉬우니까요. 텍스트 크기는 4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이 상태로 놔두시고요. 블록 파트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건데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스캔 시작을 눌러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주변의 BLE 장치들을 검색을 하고 나서 검색된 장치들의 정보들이 이쪽에 쭉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LED를 제어할 수 있는 LED 버튼들을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LED 실드에 맞춰 가지고 LED 제어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LED 실드와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LED가 아래쪽에 있고 5번, 6번, 7번, 8번 LED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위치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LED 실드에 있는 LED가 제어가 되는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바와 마찬가지로 한 줄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넣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를 넣고요. 이 안에 버튼을
4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넣었는데요. 일반적인 텍스트 기반의 버튼이 아니고요. 이미지를 사용해서 현재 LED 실드가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이제 앱만 보고서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버튼에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텍스트 대신에 이미지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을 바꾸도록 하고요. 버튼 LED 8로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이름은 반드시 변경을 해주셔야 나중에 블록 코딩에서 사용할 때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름 먼저 전부 변경을 할게요. 버튼 LED 7, 버튼 LED 6, 버튼 LED 5. 이름이 전부 다 변경이 됐어요. 버튼들의 이름은 8, 7, 6, 5 전부 변경이 된 상태고요. 현재 버튼의 기본 이미지 대신에 LED 이미지를 적용을 할 겁니다. 이미지를 적용하려면은 이미지 파일이 먼저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미디어에서 파일 올리기를 눌러서 파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미 이미지라는 폴더 내에 준비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LED 오프 이미지를 먼저 등록을 시키고 다음으로 LED 온 이미지를 등록을 시킬게요. 그래서 미디어에 이 2개의 이미지 파일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버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 쪽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아까 등록됐던 이미지 파일들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기본값으로 앱 실행 후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LED가 전부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LED 오프 이미지를 적용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적용이 되고요. 이미지만 필요하고 텍스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지워주세요. 다른 버튼들도 동일하게 이미지를 LED 오프로 해주시고 텍스트는 다 지워주시고요. 전부 다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LED 이미지 버튼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상단에 LED 제어 버튼만 만들어졌고요. 이제 하단에 LED를 제어하는 버튼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수평 배치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씩 총 4개를 넣어주시고요. 이름 먼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LED 4번, LED 3, LED 2, 버튼 LED 1까지 이름을 변경했으면은 아까처럼 LED 오프 이미지를 적용하시고 텍스트는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LED 실드에 LED를 제어하는 이제 버튼들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버튼 간 위아래로 사이에 간격이 좁기 때문에 간격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하나 집어넣고 텍스트는 다 지워주시고요. 높이를 30 정도로 주시고요. 이제 간격이 조금 떨어졌죠. 지금 봤을 때는 이 목록뷰가 있기 때문에 연결에 관련된 상단 제어 바하고 상단에 LED를 제어하는 LED 제어 버튼하고
이 간격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연결이 되고 나면은 목록뷰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붙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레이블을 사이에 넣어서 높이를 3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간격이 조금 떨어졌고요. 이렇게만 해도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이 끝이 났는데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심심해 보이고 LED가 이제 한눈에 봤을 때 몇 번 LED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LED 이외에 텍스트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과 동일하게 하나의 수평 배치 안에 수직 배치를 넣어 가지고요. 두 줄로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레이아웃에 수직 배치를 넣어 주시고 이 안에 LED 버튼을 넣어 주시고요. 그 위에 레이블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레이블은 버튼과 동일하게 블록 코딩 파트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레이블 LED 8이라고 써주시고 텍스트는 다 지워주시고요. 텍스트에는 LED 8이라고 써주시고 가운데를 정렬을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이 레이블의 자체의 크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텍스트의 글자에 맞춰 가지고 너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로 해서 이 수직 배치 가로 너비에 맞춰 가지고 레이블의 너비를 맞추도록 할게요. 부모에 맞추기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수직 배치의 가로 너비에 맞춰 가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로 맞춰졌고요. 보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16 정도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굵게 하겠습니다. 다른 레이블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직 배치를 넣고 이 안에 LED 버튼을 넣고 레이블을 넣고 레이블 이름은 변경을 해주시고요. 레이블 7, 레이블 LED 7 변경해 주시고 텍스트 내용에도 LED 7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정렬은 가운데 너비는 부모에 맞추게 해주시고 16 정도 해주시고 굵게로 표시를 해주시고 잘 안 보이시면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직 배치 넣고 레이블을 넣고요. 이름을 레이블 LED 6으로 해주시고 텍스트는 LED 6 가운데 주시고 부모에 맞추기로 해주시고요. 16 넣어주시고 글꼴은 굵게.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마지막에 있는 LED 5번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 이 상태에서 수직 배치를 넣게 되면은 편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끌어올 수도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크린에서 스크린 방향을 가로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수직 배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크기 자체를 일단 줄여 놓습니다. 5 정도로 줄이고 여기 보시면 LED 5가 숨어 있죠. 이거 안에다 끌어 넣고 이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레이블 LED 5로 하시고 LED 5로 써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수직 배치 4를 눌러서 너비를 자동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수직 배치를 넣어주시고 버튼을 넣어주시고 레이블을 넣어주시고요. 레이블 LED 4번 텍스트도 LED 4로 해주시고 가운데 굵게 16 부모에 맞추기로 해주시고 다시 수직 배치를 넣어주시고 버튼 넣어주시고 레이블을 위에 넣어주시고요. 이름을 레이블 LED 3으로 해주시고 텍스트는 LED 3 가운데로 해주시고 붐에 맞추기 눌러주시고 16 해주시고 그리고 굵게 해주시고요. 다시 수직 배치를 넣어주시고 버튼을 넣어주시고 레이블을 넣어주시고 이름을 레이블 LED 2로 해주시고 텍스트에도 LED 2로 넣어주시고요. 가운데 봄에 맞추게 해주시고 글꼴은 굵게 글꼴은 16 아까랑 동일하게 수직 배치 하나 넣어주시고 수직 배치 8을 선택하신 다음에 5 정도로 해서 잠시 줄여놓고 버튼을 넣어주시고 레이블을 다시 넣어주시고요. 레이블 LED 1로 해주시고 텍스트는 LED 1로 넣어주시고요. 가운데 봄에 맞추기 굵게 16 해주시고 아까 줄였던 수직 배치 8을 자동으로 해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LED를 제어할 수 있는 LED 버튼의 상단과 하단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약간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배제를 하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됐죠. 이제 앱의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는 끝이 났고요. 앱이 최초에 실행이 되면요. 이 버튼들은 처음에는 보여서 안 되고요. 처음에는 목록부만 보여야 됩니다. 이 버튼들은 연결이 되고 나서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 세부 카테고리는 전부 다 접어두시고요. 큰 카테고리에서 수평 배치 4번을 보이지 않게 하고요. 수평 배치 5번도 보이지 않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상태가 처음 앱이 실행되면 이제 보이는 화면인데요. 나중에 이제 앱 인벤터로 개발해서 설치된 앱이 한두 개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많아지게 되면 어떤 앱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 스크린 1 텍스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을 누르시고 쭉 내리시면은 제목이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BLE LED 02 텍스트라고 쓰시면 이렇게 앱의 제목이 변경되기 때문에요. 앱이 실행되면 현재 어떤 앱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여지는 디자인 구성이 끝이 났고요. 여기에다가 이따 블록에서 다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센서를 보시면 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시계에서 타이머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드 쪽에서 소리가 있는데 도우마를 눌러보시면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 기능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사용을 하고 제일 중요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BLE 제품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BLE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연결을 눌러보시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그러니까 블루투스 클래식에 관련된 컴포넌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BLE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BLE에 관련된 컴포넌트를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단의 도움말에서 익스텐저스를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LE라고 확장 컴포넌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블루투스 LE.AIX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완료되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는 기존에 받은 파일이 있네요. 다운로드 폴더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익스텐전을 누르신 다음에 임포트 익스텐전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 블루투스 LE 파일을 선택을 해서요. 열기를 하시고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익스텐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블루투스 LE라는 컴포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이 컴포넌트를 잡고 끌어서 스크린에 넣어주세요. 아까 추가했던 항목 중에서 시계를 눌러보시면 시계의 속성이 있는데요. 전부 해제를 눌러주시고 타이머 간격은 100, 0.1초가 됩니다.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소리하고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BLE 같은 경우에는 따로 건드실 게 없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디자이너 파트에서는 전부 다 끝이 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블록 코딩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